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는요, 미국 시카고에 107 소방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107 소방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요, 1939년 굉장히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되면서 이 소방서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소방서에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 107 소방서에서 발견된 거, 그건 바로 옆에 소방관 대기실 유리창에 찍혀있는 사람의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사람의 손바닥 자국. 이 손바닥 자국은요, 성인 남자의 눈높이 정도에, 딱 성인 남자의 눈높이 정도에 딱 맞춰져가지고 찍힌 왼쪽 손바닥 자국이었어요. 왼쪽 손바닥 자국. 딱 이렇게 찍힌 거. 딱 눈높이가 딱 비슷하게. 성인 남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찍힌 왼쪽 손바닥 자국.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5개의 손가락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선명하게 찍혀있죠.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더 화제가 됐냐면, 이 손바닥 자국이 1939년 중에 어제 오늘 중에 난 손바닥 자국이 아니라요, 이 손바닥 자국이 처음 발견됐던 1939년에서 15년 전인 1924년에 찍힌 손바닥 자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찍힌 손바닥 자국이 아니야. 15년 전에 찍힌 손바닥 자국인 거예요. 15년 전에 찍힌. 15년 전에 유리에 찍힌 손바닥 자국이 계속 지워지지 않은 채로 저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손바닥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 이거 뭐 누구의 손바닥일까? 이거 왜 난 걸까? 이거 뭘까요 도대체? 저는요, 처음에 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여러분 혹시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채글에 있는 남자라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이 딱 투하가 되고 모든 게 불바다로 되면서 이 현재 일본의 이제 한 난관에서 채글에 있던 남자가 그대로 증발하듯이 이렇게 사라진 그런 그을림 현상이 남은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약간 저는 손바닥 자국 저걸 보고 약간 불의 그을림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옆에는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순식간에 하늘로 증발해버린 그 사람의 당시 그 자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손바닥 자국 또한 불에 의한 그을림 현상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15년 전 누군가가 이 소방서에서 불에 타면서 손바닥에 그을림 현상으로 남은 걸까? 이건 신빙성 없는 제 의견이에요. 신빙성 하나도 없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바닥 자국, 이거 누구 걸까요? 이거 도대체 누구의 손바닥일까? 귀신의 손바닥일까? 이게 뭘까? 이 손바닥의 주인은요, 15년 전인 1924년에도 이곳은 소방서였다고 합니다. 15년 전인 1924년에도 이곳은 소방서였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곳에서 당시에 소방관 일을 하고 있었던 프랜시스 랩이라고 하는 남자분의 손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분의 손바닥이에요. 창문에 찍혀있는 그 손바닥이 15년 전에 이 소방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프랜시스 랩이라고 하는 남자분의 손바닥. 귀신의 손바닥 아니야. 의문의 손바닥이어서 이 손바닥은 과연 귀신의 손바닥 이런 거 아닙니다.
이분의 사람의 손바닥이에요. 이 남자분은요, 소방관 경력만 13년 정도 되는 베테랑 소방관이시라고 해요. 소방관 일만 13년을 하신 분이야. 당시에 동료들과의 우대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이셨다고 합니다. 성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원래 13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을 하는 그 13년 동안 전혀 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냥 평범했던 이 남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턴가 강박적으로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냥 평범한, 뭐 없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성격 좋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턴가 강박적으로 청소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소방서에서. 강박적으로 자기 주위를 깨끗하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 넘어서는 거야.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인데도 계속 닦고 있는 거야. 당연히 당시에 주위 소방대원 동료들은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미쳤냐? 너 어디 가?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안 하던 청소를 해? 너 왜 이래? 너 미쳤어? 혹시 너 소방서를 두고 뭐 어디로 뭐 다른 데로 발령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프랜시스 랩이라는 이 남자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도 모르겠다고. 나 이상하다고. 아, 나도 모르겠어. 나 좀 요새 이상한 것 같아. 나 이렇게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나 불안해서 미치겠어. 아, 나도 요새 이상하다. 나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이거 뭐 청소를 하지 않고 막 주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막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당시에는요, 주위 동료들이 참나, 얘 진짜 이상하네. 야, 정신 차려. 너 갑자기 왜 이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야, 너 병원이나 한번 가봐라, 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겼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24년 4월 18일, 그날도 여전히 이 프랜시스 랩이라는 남자는요, 소방서의 유리창은 다 꼼꼼하게 닦고 있었대요. 이 날도 똑같아. 이 남자는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다 닦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깨끗한데 거기서 막 닦고 있어,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요, 창문을 열심히 닦다가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동료 대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막 닦다가, 야, 큰일 났어 지금. 왜? 그러니까, 야, 지금 불 날 거라고. 곧 불이 날 거라고. 출동해야 된다고. 야, 우리 지금 곧 불 날 거야. 출동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남자는요, 정확하게 불이 날 위치까지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야, 지금 한 몇 분 후에 커런홀이라는 곳에서 불 날 거야. 엄청 큰 불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가서 출동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갑자기 막 잘 닦다가, 야, 지금 불 날 거야. 한 30분 뒤에 커런홀에서 불 날 거야. 야, 얼른 가야 돼. 큰 불이야. 야, 우리 얼른 출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창문 막 닦다가. 당시에 이 프랜시스 랩이라는 남자가 말한 커런홀이라는 곳은요, 이 당시 207 소방서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거의 뭐 쉽게 설명하면 쇼핑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4층 정도 되는 규모의 쇼핑센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가전제품을 파는 곳도 있고 의류를 파는 곳도 있고, 현재 뭐 백화점, 4층 높이의 백화점 정도? 쇼핑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쇼핑센터인 커런홀이라는 곳에 불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대원들은 무시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아직 불 났다는 소식도 없는데. 너 미쳤냐 진짜? 야,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봐. 너 요새 진짜 이상해.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 너
너 진짜 좀 요새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몇 분 후에요. 정말 몇 분 후에 소방서의 경적이 삑 울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커런홀에 불이 났습니다. 실제로 몇 분 후에 커런홀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후에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프랜시스 남자의 말을 들었던 대원들은요, 굉장히 소름이 돋았겠죠. 무시했는데 지금 프랜시스 남자의 말이 맞는 거잖아. 지금 실제로 불이 났잖아. 지금 당시에 화재는요 엄청 크게 난 상황이었어요. 쇼핑센터에 불이 났거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당시에 이 쇼핑센터가요 영업이 모두 끝난 후에 이 쇼핑센터 안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대신 재산피해가 났지. 그리고 화재도 큰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다 진압을 하고 나서요,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이 다 꺼진 상황에 건물 안으로 몇몇의 소방대원들이 건물 곳곳을 수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몇몇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소방대원들 몇 명이 건물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건물의 벽의 일부가 무너지면서요, 소방대원들 일부가 그 밑에, 건물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불에 탄 건물이, 불은 다 진압이 됐어.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안에 혹시나 사람이 있나 싶어서 몇몇 대원들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건물의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그 밑에 깔린 거야. 그리고 실제 그 사고로 인해서 약 9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9명 중에 이 프랜시스 남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랜시스 남자도 이 9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거는 뭔지 아세요? 이 프랜시스 랩이 남자가 아까 창문 닦다가 커런홀에서 불날 거라고, 얼른 출동해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서 빨리 진압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나도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 커런홀에서 불날 거야. 빨리 진압해야 돼. 그 불이 커지면 다른 인명피해가 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말이 다 맞았던 거지. 예언을 했던 게 다 적중을 했던 거예요. 정말 이 프랜시스 랩이라는 남자는 자기의 죽음을 다 미리 예언을 했던 걸까? 미리 알았던 걸까요? 그런데요, 이 프랜시스 랩이라는 남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도요, 이상한 일은 계속됩니다. 소방서에 이 랩이라는 남자가 커런홀 화재에 출동하기 직전까지, 커런홀 화재에 출동하기 전까지 이 남자는 옆에처럼 계속 창문을 닦고 있었어요. 창문을 계속 닦고 있었어. 옆에 보시면 한 손은 딱 짚고 있고요, 한 손으로 닦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닦았어. 근데 출동하기 직전까지 창문을 닦고 있었던 그 유리창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손으로 딱 짚고 한쪽으로 닦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야. 당연히 처음에는요, 이 대원들이 이걸 발견을 하고요, 아, 이거 랩이 대원 건가 보다. 프랜시스 랩이 대원 건가 보다. 손바닥 자국. 아까 뭐 그렇게 닦아대고 있더니 지 손바닥 자국이 창문에 그대로 났네. 아유, 진짜 불쌍한 동료. 이러면서 같은 동료들이 이 프랜시스 대원의 손바닥 자국을 지우려고 휴지를 꺼내서, 아유, 정말 그렇게 딱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유리창을 닦더니 지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났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닦았습니다. 휴지로.
근데 안 지워지는 거야. 막 닦는데 아니, 뭔데 안 지워져 이거? 야 이거 안 지워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대원들이 비눗물에 적신 수세미를 가지고 와요. 비눗물, 수세미에 비누를 적셔가지고 갖고 와. 비눗물을 적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세미로 막 이렇게 닦았어. 근데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암모니아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닦아봤습니다.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원들이요, 칼로 있죠? 칼로 긁어내봤어요. 칼로 이렇게 긁어봤어. 유리창을 칼로 이렇게 긁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지워져요. 어떤 방법을 해도 이 유리창 자국이 안 지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에 의한 그을림 현상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소방서에 불이 난 게 아니잖아. 소방서에는 불이 안 났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을림 현상도 아닌 거야. 정말 이상한 거죠. 이거 지금 뭘까 이게. 심지어 일부 전문가, 과학자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손바닥 자국이 안 지워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랑 전문가들이 이 소방서에 와가지고요, 이 손바닥이 찍혀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손바닥 자국이 찍혀있는 부분만 성분이 뭔가 다른가? 도대체 왜 안 지워지는 건지. 근데 분석한 결과 별다른 결과는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뭐냐면요, 이 손자국이 코로나 화재 출동 직전까지 이 레비 남자가 닫고 있었던 창문에 찍힌 자국이잖아. 이 레비 남자가 출동하기 직전까지 이 손에 이렇게 딱 짚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곧 죽을 걸 예견을 했다 이거야. 자기가 곧 죽을 걸 예지를 했다 보니까 극단적인 공포감이 이 지워지지 않는 특정 성분을 땀으로 배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게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문에 닦고 있었을 당시에 레비 남자가 자기의 죽음을 예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극단적인 공포감에 손에서 이제 땀이 아니라 뭐 특정한 그런 성분이 배출이 된 거지. 그러면서 그게 유리창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유리창이 그 액체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손바닥 자국에 남은 거 아닐까? 그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즉 성분도 별다르게 없었다는 얘기야.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아, 여기 뭔가 성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데 아닌가? 몰라. 과학자들 전문가들도 몰라요. 성분을 분석해봐도 별다른 게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과학자고 전문가인데 뭐라도 의견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정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 이 레비 남자가 사망한 후에 이 손바닥 자국은 이 상태 이대로 지워지지 않은 채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1944년에 이 프랜시스 레비 남자의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던 이 유리창이요,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깨지게 됩니다.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지금 보시는 이 유리창이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1944년. 왜 깨진지 아세요? 이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리창이 그렇게 작은 유리창은 아니에요. 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누가 깼을까? 누가 주먹으로 팍 쳤을까? 아니면 누가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팍 쳤을까? 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 유리창이 왜 갑자기 산산조각으로 깨졌을까? 깨진 이유. 소방서에 신문 배달하던 소년이 신문을 잘못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소방서에 신문 배달을 하는 소년이요, 이 신문 하나를 탁 던졌는데 그 유리창에 탁 맞아서 그 유리가 쨍그랑 깨졌습니다. 실제로 이 신문 하나에.
신문 하나에 아까 보는 사이즈의 유리가 단단했던 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잖아. 지금 종이 하나에 그 소년이 던져봤자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이게 뭐 강철로 만든 신문도 아니고. 이 신문 하나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더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이 유리창이 깨진 날이요. 1944년 4월 18일이에요. 1944년 4월 18일. 여러분, 이날은요. 프랜시스 레비 남자가 사망한 지 딱 20년 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남자가 딱 사망한 지 4월 18일, 딱 20년 그날이 되는 날이었대요. 그날 신문 하나에 이 남자의 손바닥에 찍혀있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깨진 거예요. 평범하게 13년 동안 소방대원 일을 하던 남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막 보이기 시작하더니 사고를 예지했습니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예지를 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청소를 하고 있던 그 유리창에 의문의 자기 손바닥 자국까지 남겼습니다. 그렇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은 채로. 그리고 정확히 이 프랜시스 레비 남자가 사망한 지 20주기가 되던 날, 그 단단한 창문이 신문 하나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지 않아? 이 사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 이 남자 뭘까요 도대체? 이 손바닥 뭘까? 진짜 유리창이 그냥 우연으로 그냥 신문 하나에 이 정도 사이즈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그냥 옛날부터 된 오래된 유리니까 그 유리가 뭐 헐어가지고 뭐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깨졌을까? 유리가? 아니면 그 신문이 강철로 만든 거였을까? 왜 하필 딱 프랜시스 레비라는 남자가 딱 돌아가신 지 20주기가 딱 된 그날, 딱 깨졌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마지막 얘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예지를 했는지부터, 갑자기 왜 그런 증상을 보였는지부터 다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결과나 정확한 확답이 나오지 않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미스테리뿐인 프랜시스 레비 남자의 손바닥 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손바닥 자국.